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대표님들이 막연히 가지는 세무조사의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세무조사의 전 단계인 과세자료 소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대리인이나 또는 뉴스에서 세무조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모두 세무조사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줄 때 그때 그 기회를 살려서 소명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 자진 세금 납부를 하셔서 세무조사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과세자료 소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과세자료 소명의 단계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오긴 하는데 보통 하반기에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과세자료 소명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많이 가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납세자한테 안내문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대표님들은 많이 당황하셔서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연락을 주시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상황별로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과세소명 자료의 유형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입니다. 우리가 사업연도에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면 내가 매출이면 상대방은 매입이 될 거고 상대방이 매입이면 나는 매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양쪽 상대방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입으로 신고했는데 내 입장에서 그 건에 대해서 매출을 과소 신고한다면 국세청 자료에 뜨게 되겠죠. 부가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국세청도 자료 분석을 해서 양쪽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즉 상대방 매입 신고 금액보다 매출 신고 금액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에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내역을 보시고 정말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연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되는 매출 누락금액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도 수정 신고를 해야 되겠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 신고와 소득세 수정 신고로 끝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 매출 누락 금액을 대표가 가져간 경우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표자 상여, 즉 대표의 월급으로 처리돼서 지나간 연도의 월급여, 즉 원천세 신고를 수정해야 되고 1년치 연봉에 대한 연말정산도 다시 해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의 대표의 경우에 이 세금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이 걸리는 케이스인데요. 자료상하고 거래한 경우에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 즉 위장 가공 혐의 자료인데요. 가끔은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대표님이 이게 뭐예요 하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사실은 내가 뭐 이러이러해서 자료상에게 매입 자료를 사서 매입을 반영해서 부가세도 공제받고 법인세나 소득세도 줄였다 하고 자진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료상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대표님이 이미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안내문을 보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은 보통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사가 거래한 땡땡땡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고발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은 거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몇 월 며칠까지 입증 서류를 주셔서 해명을 해라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는 거죠. 사실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는 적극적인 해명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나 대금결제증빙, 즉 은행 입금 내역이라든지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을 배달했다는 증명서, 운송장, 그다음에 입고 확인서, 재고 검수 기록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안내문을 받으실 경우에는 재빨리 시인을 하시고 수정 신고를 해서 부가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하시고 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연도가 지나기 전이라면 반영했던 비용을 빼면 되겠죠. 물론 극히 드물게 이분이 자료상이라는 걸 모르고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소명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거래가 맞다는 것을 여러 가지 거래 사실로 입증을 하고 내가 정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거래의 경우에는 소명만 잘 하신다면 문제가 없이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많이 오는 자료가 매입세액 부담공제죠. 이거는 고의로 그랬다기보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간이가세자 거래, 즉 상대방이 간이가세자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물론 올해부터 바뀐 간이가세자 규정에 따라서 일정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전적으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는 면세사업자한테 매입을 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폐업자와 한 거래, 즉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폐업일자를 모르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았다, 이런 건 얼마든지 입증하시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는 게 세무조사 파생자료 소명 요구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무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회사, 즉 나랑 거래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을 때 상대방 세무서에서 우리 세무서로 자료를 파생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 하고 오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안내문은 다음처럼 오는데요. 땡땡땡 거래처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니 언제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과세자료 자체가 정당한 것으로 보고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상대방 사업자가 매출 누락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파생 자료를 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입이 누락된 게 맞다면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매입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관련 매출도 누락된 경우가 많겠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매입만 누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류가 아닌 이상 매입도 누락했으니 매출도 적당히 누락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세무조사 파생 자료의 경우에는 내 매입이 누락됐다면 관련된 매출도 누락된 게 없는지 잘 검토하셔서 최종 수정 신고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수정 신고 같은 것을 하라는 안내문이 오죠. 이건 또 뭐냐면,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님 업종의 평균 이익률보다 너무 낮게 신고하니까 좀 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해 순이익이 너무 낮게 또는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비슷한 업종의 평균 이익률대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튀게 낮게 신고한다든지 하면 이런 소명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국세청 부가세 신고나 또는 소득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 땡땡땡 회사, 즉 귀사가 시설 규모나 업황, 업종 평균 부가율 등을 세원 정보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세무서가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 현금 매출 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오니 언제까지 수정 신고나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인데 사업자들이 종종 이런 안내문을 받습니다. 매출 누락이 있었으니 당연히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 매출 누락이 있다면 매출 누락만 반영하시지 말고 혹시 매입 누락, 즉 내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면서 매입도 또 빠뜨린 게 있는지 반드시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같이 소명을 하셔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진짜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가 맞다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소명하셔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정규중빅 미수치나 가공원가 계상 혐의로 자료 소명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서 보듯이 비용을 많이 반영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에 세목이든 신고를 넣고 나면 세무서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반영한 비용 총액이 얼만데 적격증빙의 합계는 얼마인지 따져보게 되죠. 총 비용을 10억이라고 신고했는데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즉 인건비 신고한 내역 이런 거 다 합쳤더니 7억밖에 안 된다. 그럼 3억은 뭐지? 이제 이렇게 되면 소명을 요구하게 되겠죠. 300만 원도 아니고 3억이면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안내문이 옵니다. QI 소득세 신고 내역 검토 결과 손익계산서 비용과 적격증빙 수치액에 큰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소명 요구하니 소명하거나 수정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어오죠. 이런 소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득세 신고하는 달 초에 국세청 안내문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안내문에 보면 이런 약간 경고 같은 문구를 같이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특별히 더 이익률에 신경 쓰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차액 금액이 적격증빙은 없이 대금지금 자체로 비용 처리를 했다. 그 사유가 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이체한 내역이라든지 또는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영상을 참조하셔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금액별로 취합하셔서 소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돈만 지급한 경우를 비용 처리한 경우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세 2%를 지불을 하시더라도
소명을 열심히 하셔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 적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무서가 바로 세무조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세자료 소명 요구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자료와 지혜를 내셔서 잘 소명을 하시고, 너무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수긍하셔서 바로 수정 신고하시는 게 어떨 때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